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랬던 것들을 이후에 플라톤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아까 얘기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뭐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은 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져. 소크라테스 차라리 이제 A는 뭐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니까 크게 나눠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딱 두 파로만 나뉘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던져준 거지. 뒤에 막 여러 학파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디오게네스도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견유 학파, 어떤 사람은 무슨 학파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플라톤을 가장 먼저 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남긴 질문,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로 이어져오는 이전까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어떤 거대한 답을 내놨다. 답의 시스템을 내놨다.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제일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건데, 그 얘기들 이제 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플라톤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플라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다루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제가 글을 이제 만큼 플라톤 아주 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플라톤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전제로 나오는 게 이데아는 알아야겠구나. 근데 이데아를 알기 위해서 플라톤이 인식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것, 왜 여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얘기만 하냐면, 우리는 지금 감각이 5개인 걸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이런 5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적 전통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는 좀 다른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어떤 거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 감각한다는 것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인식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데스 같은 초기 자연 철학자들은 저런 감각론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보면은 엠페도클레스와 데모크리토스에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 외부의 객체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의 일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몸에는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그거구나라고 알게 된다. 즉, 사과의 색깔이 빨간 거는 사과에 있는 빨간 그 원소가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눈에는 빨간 걸 감지하는 게 똑같은 빨간 게 있어서 얘네들이 딱 마주치면은 얘가 빨갛구나라고 인식한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인식론의 초기적인 단계들이 엠페도클레스나 아니면은 그 데모크리토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통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뭘 하냐면, 감각 자체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라톤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이전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생맹에 걸린 사람은, 걸린다는 게 좀 표현이, 생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색깔과 다른 색깔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가 좀 가는 귀가 먹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많고, 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추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감각들이 서로 동일한 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서로 한 물체를 보고 또 한 상을 보는데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느낀다는 거는 이 감각이 완벽한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 더 밀고 나가면은 이제 2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과를 볼 때
미묘한 차이이죠. 저 사과의 색깔이 빨갛다라고 보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지만 그 빨간색을 누구나가 똑같은 빨간색으로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가 보는 빨간색과 내가 보는 빨간색이 실제로 같은 색깔일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이 각각 느끼는 감각이 정말로 동일한 건가? 그 아까 우리가 생명의 예를 들었지만 생명이 보는 것과 생명이 아닌 사람이 보는 게 다를 거고, 곤충이 모자이크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게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게 제대로 보는 걸까? 또는 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돌고래가 내는 초음파를 못 듣지만 돌고래는 초음파를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돌고래는 그럼 우리가 듣는 소리를 모두 다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아예 청각이 상실된 어떤 동물이 있다면 이 동물은 그런 청각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청각이라는 게 만약 모든 생물들이 청각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럼 소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지, 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플라톤은 이 감각이라는 것들은 우리를 많이 속이는데,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통된 어떤 사과가 빨갛다는 거,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현상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일자를 얘기했던 파르메니데스부터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유일하고, 전에 일자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본질적인 존재는 처음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고 최후의 이후까지 존재할 것이고, 얘는 여러 개로 나뉘어질 수 없는 통째로 하나고, 그 다음에 균질한 것이고 어디에 질적 불균등성이 없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영원히 이제 안정되어 있는 이런 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계속 변화되고 움직이고 바뀌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감각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플라톤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현상은 본질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뀐 거예요. 파르메니데스는 일자만이 존재하는 거고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눈속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제 신기루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에 플라톤으로 오면은 아니야, 현상도 존재하는 거는 맞아. 하지만 현상이 본질적인 건 아니고, 본질적인 거는 따로 뒤에 있는데 그것은 앞에 이론과 일자를 이끌어온 이데아다. 그래서 사실 원래 아이디어가 읽으면 이데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아이디어와 이 이데아는 좀 사실은 사뭇 틀린데, 이 당시의 이데아는 이제 좀 다른 조건이, 그건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플라톤 자체가 이제 파르메니데스에서 조금 확장된 부분은 현상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파르메니데스는 좀 다른 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플라톤에 있어서 현상은 본질이 느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식론에 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로 인식할 수 있는 건 현상일 뿐이고, 하지만 본질인 이데아는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은 존재하는데 이거는 뭘로? 눈과 귀라는 감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상은 이성, 누스라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누스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확보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아주 어린 소년한테 삼파수를 통해서
이제 기하학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소크라테스 질문만 하고 뭘 가르치지 않는데 질문을 통해서 이 소년이 기하학을 스스로 완성하더라라는 걸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인 루스는 이데아와 거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구 철학에서 굉장히 유구한 전통으로 내려온 선험적 이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까지 내려온 선험적 이해라는 개념은 칸트까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루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인데, 이 루스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푸시케, 즉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이데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만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육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육체적 한계 때문에 잊어먹었던 이성을 되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탈육체화되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동양식으로 해탈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어쨌건 이런 주장을 해요. 탈레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내려던 이 자연 철학자들의 얘기들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뭐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때 파르메니데스와 싸웠긴 했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뭔 얘기를 하냐면 로고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데아로 이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일자라는 것도 이데아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영혼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혼에 대한 얘기도 아나사고라스라고 바로 전번 강의에서 했던 얘기 속에서 나왔어요. 영혼이 있어서. 그리고 아주 멀리는 탈레스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쨌건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루스를 가지고 이제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얘기 정도가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은, 이런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 플라톤의 우주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는 어떤 거냐? 라고 하면은